오디네 세대의 인터밀란. 이 경기는요, 단순한 승점 3점짜리가 아닙니다. 이건 복수전이죠. 리그 선두 인테르한테 왜 이 경기가 자존심에 걸린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순위표만 봐도 딱 나오죠. 압도적인 1위 인테르랑 중위권 우디네세. 전력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인테르의 미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승 독주, 그리고 지난 패배를 제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니, 이번 시즌 거의 무패 같았던 인테르잖아요. 근데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우디네스였다는 거죠. 자, 그럼 복수를 벼르는 인텔의 원정 경기력,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원정 9경기에서 무려 7승. 이건 뭐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하다는 얘기죠.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씩 넣고 있다는 건데 원정에서 이 정도 공격력이면 뭐 말 다 했죠. 근데 공격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수비는요?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진짜 철벽이에요. 근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 차라노글루랑 측면의 둠프리스가 못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홈팀 우디네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막강한 상대를 맞을 준비가 됐을까요? 분위기가 완전 반대예요. 최근 5경기에서 겨우 1승. 흐름이 영 안 좋습니다. 수비도 좀 불안하죠. 경기당 평균 1.6골이나 내주고 있으니 꽤 흔들리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격의 핵심 북사랑 자니올로까지 이번 경기에 못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술입니다. 두 팀 다 똑같은 3-5-2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럼 라우타로랑 튀앙, 이 막강한 투톱을 우디넷의 수비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갈릴 겁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승점은 누가 가져갈까요?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로 보입니다. 바로 인텔의 승리죠. 일단 복수하려는 동기가 엄청나고요. 경기력도 압도적이죠. 선수층도 두텁고요. 모든 게 인테르를 가리킵니다. 완벽한 복수극의 판이 깔렸는데 과연 언더독의 반란이 또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첼시 대 브렌트포드, 이거 그냥 더비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순위표를 좀 보세요. 믿어지세요? 브렌트포드가 첼시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리는 이 경기 진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일단 첼시부터 볼까요? 지금 팀이 아주 그냥 대격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에서 리암 로시니어 감독이 데뷔합니다. 와, 부담감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어요. 핵심 선수들이죠. 파머, 제임스, 카이세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팀에 바이러스가 돌고 부상자까지? 새 감독한텐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럼 브렌트포드를 볼까요? 요즘 첼시의 진짜 천적, 특히 바로 이 경기장에서요. 핵심은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 이번 시즌에만 벌써 리그 16골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의 저승사자. 정말 무섭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이 그래프가 보여주네요. 최근 원정 4번 와서 3번을 이겼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8번 붙어서 딱 한 번 졌어요. 완전히 상성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솔직히 첼시 선수들이 더 좋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 생각엔 무승부, 아니면 아예 브렌트포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브렌트포드는 이미 완성된 팀이죠. 반면 첼시는 아직 손발을 맞출 시간이 필요해요. 자, 첼시의 이 새로운 시작, 과연 꿈의 데뷔전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까요? 자, 프리미어리그의 정말 흥미로운 경기죠. 리즈 유나이티드 대 풀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한쪽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다른 한쪽은 유럽 무대를 꿈꿉니다. 목표가 이렇게나 다르죠. 게다가 두 팀 다 FA컵에서 이기고 와서 분위기도 최고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네요. 먼저 홈팀 리즈부터 볼까요? 엘런드 로드, 여긴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올 시즌 홈에서 진 게 딱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홈 깡패의 비결?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공격의 중심엔 다시 살아난 도미닉 칼버트 루인이 있죠. 최근 9경기에서 무려 8골입니다. 완전히 물이 올랐어요. 수비도 탄탄해졌어요. 로든하고 보르나우 같은 핵심 선수들이 돌아왔거든요. 자, 그럼 원정팀 풀럼으로 넘어가 보죠. 이 팀 리즈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존재예요. 지금 리즈 상대로 4연승 중이라는 거 믿어지세요? 완전 천적 관계죠. 풀럼 공격의 키는 바로 이 선수 해리 윌슨입니다. 거의 모든 걸 만들죠. 벌써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7골에 4도움.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풀럼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습니다. 네이션스컵에 부상까지. 핵심 선수 5명이나 이번 경기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팀의 강점과 약점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리즈 홈 경기에선 8경기째 계속 양 팀이 골을 넣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홈에선 화끈하게 공격하지만 뒷문도 그만큼 열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종 예측으로 가보시죠. 데이터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일단 데이터는 리즈의 손을 살짝 들어주네요. 역시 홈 이점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단점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결국엔 무승부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리즈가 홈에서 이 지긋지긋한 천적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썬더랜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 하나가요. 어쩌면 두 팀의 한 시즌 농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이 경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정말 극과 극의 대결이에요. 바로 철옹성과 부상병동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은 뭐 홈에선 절대 안 져요. 난공불락의 요새 썬더랜드. 그런데 다른 한쪽은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간 말 그대로 부상병동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이건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니라 굳건한 성과 다 무너져가는 페어의 대결?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즉 썬더랜드의 승리 또는 무승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썬더랜드가 이 홈에서 패배하는 그림은 솔직히 잘 그려지지가 않네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썬더랜드의 홈은 그야말로 철홍성이고요.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축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전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썬더랜드의 그 무승부 DNA입니다. 이기는 경기를 자꾸 비기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썬더랜드가 지진 않을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승리 대신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한다는 거죠. 자, 과연 이 철옹성이 다시 한번 그 위력을 과시할까요? 아니면 이 페어 속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날까요? 정말 흥미로운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선 두 팀의 맞대결,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거 그냥 보통 경기가 아니에요. 위기에 빠진 두 감독에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두 팀 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이번 더비는 말 그대로 생존 싸움입니다. 자, 먼저 토트넘부터 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떠난 뒤로 공격진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팀 공격을 이끌던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구멍이 너무 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팀 내 최다 득점자 히샬리송까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가 드디어 부상에서 돌아왔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코너 갤러거가 중원에 바로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이제 어딘 선수들의 패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웨스트햄입니다. 여기 상황도 만만치 않게 심각해요.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결국 강등권까지 떨어졌어요. 공격력도 문제예요. 기대 득점, 즉 XG 값이 리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상과 국대 차출로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결국 프랭크의 공격 축구냐, 누누의 수비 축구냐,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그럼 이 중요한 경기, 영팀의 예상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결론은요, 아무래도 토트넘의 힘겨운 홈 승리가 예상됩니다. 일단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새 얼굴이 주는 에너지가 승리를 이끌 것 같습니다. 이 더비는 한 팀에겐 반등의 기회, 다른 팀에겐 치명타가 될 겁니다. 과연 어느 팀일까요? 위기에 빠진 나폴리가 사소올로를 만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나폴리는요, 말 그대로 늪에 빠졌어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게 그냥 부진일까요? 아니죠. 3경기 연속 무승부, 이건 확실한 위기 신호예요. 심지어 상대는 강등권이랑 하위권 팀이었어요. 이건 정말 할 말이 없죠.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공격부터 한번 보죠. 보세요. 루카쿠가 없으니까 공격이 너무 뻔해졌어요. 그냥 측면 크로스, 이게 다예요. 근데 이런 뻔한 공격, 조직력 좋은 사수올로한테는 절대 안 통하죠. 근데 문제가 공격뿐만이 아니에요. 팀의 뼈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딱 이 말 그대로예요. 팀의 척추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아니 보세요. 골키퍼,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핵심에 다 빠졌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벤치에도 답이 없어요. 경기를 뒤집을 카드가 없는 거죠. 감독이 없으니 경기 중에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 모든 약점들이 합쳐지면 딱 한 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아주 위험한 그림이죠. 승리가 급하니까 나폴리는 어떻게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그 뒷공간이 사수올로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거든요. 사수올로한테는 엄청난 역습 무기가 있죠. 발 빠른 로리엔테, 골 잘 넣는 피나몬티까지. 이게 바로 업셋의 전형적인 시나리오죠. 실컷 공격하다가 역습 한 방에 쾅 하고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나폴리 승리는 좀 힘들어 보여요. 무승부나 오히려 사솔로의 승리 가능성이 높죠. 과연 나폴리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날. 이거 그냥 순위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치밀한 전술 대결이죠. 딱 보면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1위 아스날에 17위 노팅엄 포레스트라니. 근데 포레스트가요, 이 판을 뒤집을 엄청 대담한 도박을 준비했더라고요. 그 핵심 전략이 바로 폴스 9인데요. 아스날 수비를 흔들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힘 좋은 타겟맨 대신에 칼럼 허드슨 오도이의 미친 스피드를 쓰겠다는 거죠. 계획은 아주 간단해요. 허드슨 오도이가 수비수를 끌어내면 윙어들이 그 빈틈으로 냅다 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다고 리그 1위? 아스날한테 이게 먹힐까요? 왜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아스날의 약점, 부상으로 구멍이 뻥 뚫린 수비진 때문이에요. 핵심 수비수가 빠지니까 결국 발이 느린 미드필더 네로고르가 센터백을 봐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허드슨 오도이의 스피드가 네로고르를 그대로 노릴 거라는 계산이죠. 자, 그럼 아스날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압도적인 화력으로 맞불을 놓을 겁니다.
요케레스의 사카, 웨데고르, 라이스까지 공격력 하나는 정말 리그 최강이거든요. 아마 라이스랑 웨데고르가 중원에서부터 꽉 잡아서 포레스트의 계획을 원천 봉쇄하려 들겠죠. 결국 이 라인업의 핵심은 이거예요. 허드슨 오두이의 스피드냐, 느르고르의 경험이냐. 물론 포레스트의 깜짝 전술이 아스날을 좀 괴롭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스날은 이걸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요. 아스날 승리. 하지만 포레스트의 도박 덕분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겁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죠. 영리한 전략이 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유벤투스 대 칼리아리, 이 세리에 A 경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거 보세요. 경기 정보만 봐도 두 팀 격차가 꽤 크죠? 첫 번째, 유벤투스입니다. 수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예전엔 힘은 좋은데 좀 뻣뻣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 빠르고 유연해졌어요. 이 세 명의 조합, 시너지가 엄청나요. 수비가 훨씬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칼룰루의 스피드가 칼리아리의 주무기, 역습을 그냥 막아버려요. 그리고 로이드 켈리 덕분에 300, 400을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상대 전술에 맞춰갈 수 있죠. 중심엔 브레메르가 딱 버티고 있으니 칼리아리의 롱볼 공격은 이제 거의 안 통할 겁니다. 자, 그럼 칼리아리는 이 단단한 방패를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제 칼리아리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무기였던 스피드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속도전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럼 남은 카드는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키 큰 선수들을 활용하거나 비올라의 번뜩이는 패스에 기대를 걸어야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번 분석은 유벤투스의 무실점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유벤투스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건 꽤 확실해 보여요. 바로 이 숫자 0, 이게 핵심이에요. 유벤투스가 한 골도 먹히지 않을 거란 뜻이죠. 축구 좀 보신 분들은 아시죠? 바로 클린시트 승리입니다. 골을 안 내주는 거죠. 이거야고요? 간단합니다. 유벤투스의 빨라진 수비가 칼리아리의 역습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거든요. 수비가 안정되니까 유벤투스는 조급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경기가 기다려지는데요. 과연 칼리아리가 이 철벽 같은 방패에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파르마 대 제노아. 정말 흥미로운 전술 싸움이죠.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공을 많이 점유한다고 항상 이길까요? 이 경기가 딱 그 질문을 던져요. 한 팀은 점유율 축구, 다른 팀은 완전 실내 축구. 진짜 다른 두 철학이 제대로 붙은 거죠. 자, 먼저 파르마부터 볼게요. 딜레마가 있어요. 공은 계속 갖고 있는데 이기질 못해요. 이걸 바로 비효율적인 축구라고 하죠. 선수도 팬도 아주 그냥 속 터지는 겁니다. 공격이 너무 단조롭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꽉 막힌 수비는 절대 못 뚫는 거죠. 게다가 홈경기 압박감 때문에 선수들이 자꾸 조급해져요. 그러다 실수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노아는 완전 달라요. 파르마의 약점을 파고들 완벽한 계획이 있거든요. 보세요. 높은 점유율의 무딘 공격. 반대편은 조직적인 수비에 치명적인 역습. 딱 보이죠? 제노아의 계획은 이거예요. 일단 꽉 막고 상대가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바로 역습. 탄탄한 3백 수비에다가 결정력 좋은 공격수들까지 이 전략에 완전 최적화된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인데 파르마가 라인을 올리는 그 순간 그 뒷공간이 제노아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 경기가 그냥 보통 경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강등권 탈출 매치입니다. 제노아는 경험이 많잖아요. 일단 지지만 말자 이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노련함으로 경기 템포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하고 파르마의 실수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이 전술 싸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분석 결과는 명확해 보입니다. 제노아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결국 축구에서 창의성 없는 점유율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울버햄튼 대 뉴캐슬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한 팀은 날아오르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추락하고 있죠. 완전 극과 극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울버햄튼부터 볼까요? 이 팀 요즘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새해 들어서만 벌써 4연속 무패, 기세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특히 홈에서는 공격력이 그냥 폭발하고 있습니다. 팬들 응원에 힘입어서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코리안가이 황희찬이 드디어 선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뉴캐슬은 어떨까요? 상황이 좀 심각해요. 완전히 반대죠. 지금 팀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팀의 척추가 부러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핵심 수비수만 4명이 빠졌어요. 그냥 수비 라인 자체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주전 수비의 80%가 경기에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나요? 게다가 며칠 전에 컵 경기까지 뛰어서 체력도 바닥났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럼 이 경기는 어디서 갈릴까요? 사실 승부처는 너무 명확합니다. 네, 바로 이거죠. 불을 뿜는 울버햄튼 공격과 구멍 뚫린 뉴캐슬 수비의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판이 깔렸는데 경기 결과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울버햄튼의 승리 아니면 최소 무승부. 지기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뉴캐슬이 언더독의 반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세리에 A의 클래식 매치죠. 아펜니노 더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팀의 순위 차이가 꽤 크죠? 근데 과연 순위가 전부일까요?
데이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피오렌티나부터 볼게요. 순위는 낮지만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최근 대진표를 보면요. AC 밀란의 라치오까지 정말 험난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험난한 일정에서 무패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선수, 베테랑 골키퍼 데헤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상위권인 볼로냐는 어떨까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핵심 수비수 한 명의 부상이 마치 도미노처럼 팀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러면 모이스킨 같은 공격수들에겐 그야말로 기회가 열리는 거죠.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존심이 걸린 아펜니노 더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두 팀의 절실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존을 위한 피오렌티나의 투지가 어쩌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피오렌티나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반격, 과연 이번에도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아스톤 빌라와 에버턴의 경기에 이거 완전 요새와 포위된 자의 대결이죠? 완전 상반된 두 팀이요. 한쪽은 우승 경쟁자, 다른 쪽은 선수단 위기. 정말 극과 극입니다. 아스톤 빌라 홈구장 빌라파크가 이번 시즌 완전 철옹성이 됐거든요. 최근 홈 10경기에서 무려 8승. 이거 리그 최고 기록입니다. 이런 막강한 화력은 로저스와 왓킨스 덕분이죠. 둘 다 7골씩 넣었어요.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 균열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주전 골키퍼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에버튼 쪽을 볼까요? 여긴 지금 선수단 위기가 정말 심각해요. 일단 네이션스컵 때문에 핵심 선수 2명이 빠졌습니다. 팀의 창의성을 책임지는 은디아의 중원의 핵심인 개가 모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비진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마이클 킨, 브랜스웨이트, 콜먼까지 핵심 수비수들이 전부 못 나와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데요. 바로 잭 그릴리쉬가 징계에서 돌아와 친정팀인 빌라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아마 역습에서 나오는 그의 날카로운 패스가 에버튼의 유일한 희망일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빌라의 막강한 공격력과 에버튼의 허술한 수비의 맞대결.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네요. 물론 데이터는 그렇지만 축구는 또 모르잖아요?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토리노 대 AS 로마, 세리에 A의 빅매치입니다. 복수와 자존심이 걸린 이 경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며칠 전 컵대회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두 팀이 바로 다시 만납니다. 완전 복수열정각인데요. 바로 며칠 전 토리노가 컵대회에서 로마를 3대2로 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리그 상황은 완전 딴판이에요. 로마는 챔스 진출권, 토리노는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죠. 자, 먼저 토리노부터 볼까요? 아니 대체 왜 로마만 만나면 이렇게 강해지는 걸까요? 이 팀 완전 로마의 천적입니다. 컵대회 승리 덕에 자신감은 뭐 하늘을 찌를 기세죠. 게다가 홈에서는 거의 무적이에요. 홈 9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로마는 어떨까요?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있죠. 가스페리니 감독, 이번엔 절대 안 진다는 각오예요. 로마가 믿는 구석은 바로 이겁니다. 철벽 수비. 올 시즌 통틀어 딱 12골만 내줬어요. 이탈리아식 카테나치오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죠. 리그 최소 실점 2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핵심 수비수 만치니가 징계에서 딱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변수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바로 양 팀의 결장자 명단입니다. 토리노는 수비에 마시나가 빠졌고요. 중원의 핵심인 일리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네요. 로마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공격의 핵 도보비크와 퍼거슨이 둘 다 부상입니다. 골은 누가 넣었죠?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이 경기는 뚫으려는 토리노 대 막으려는 로마의 싸움입니다. 창과 방패죠.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승부 아니면 로마의 힘겨운 승리가 예상됩니다. 왜냐고요? 결국 로마의 그 단단한 수비가 토리노의 실수를 유발하고 그 틈을 파고들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과연 천적을 꺾고 복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AC 밀란 대 레체. 이거 뭐 경기 결과가 너무 뻔한 거 아니냐고요? 왜 다들 이 경기가 일방적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순위표만 봐도 격차가 엄청나죠. 한 팀은 우승 경쟁, 다른 팀은 강등권 싸움이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순위가 아니에요. 바로 레체의 수비 라인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레체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주전 수비진이 그냥 통째로 빠져요. 핵심 센터백 가스파르 그리고 풀백 베이가 이 둘이 징계로 같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봐요. 진짜 치명적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격의 핵심인 카마르다마저 부상에 임대 조항까지 겹쳐서 못 나와요. 자, 그럼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 팀은 어떨까요? 바로 AC 밀란입니다. 레체는 무너지는데 밀란은 오히려 핵심 선수들이 돌아옵니다. 토모리의 모드리치까지요. 이러면 전술적으로는 그냥 상극인 거죠. 밀란의 강점이 레체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거든요. 레체는 급조된 수비진으로 플리시치와 레앙, 이 올드클래스 윙어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버겁죠? 중원에선 모드리치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레체의 빈틈을 계속 노릴 거고요. 특히 박스 안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필크로크가 버티고 있거든요. 1구,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밀란의 리그 무패 행진 기록입니다. 기세가 장난 아니죠. 레체의 위기, 그리고 밀란의 홈 경기력. 모든 걸 고려하면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경기 중 하나죠. 그래서 뭐 결론은 뻔합니다. AC 밀란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불리한데 과연 레체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공은 둥글잖아요.